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2018년도 1회 시행했던 T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그 기본 작업 두 번째 보시면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목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각각의 셀을 병합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 가운 맞춤을 가로 가운데로 설정하고, 테두리, 굵은 테두리, 뭐 이름 정의하는 거, 셀 스타일 꾸미는 거,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는 18, 행의 높이는 30. 단순한 문제고요. 이거는요. 두 번째, 얘를 요렇게 블럭, 또 컨트롤 캔으로 또 블럭, 또 블럭, 또 블럭, 또 블럭, 또 블럭,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블럭을 따로따로 잡아서 병합해도 되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요 두 개를 병합하고 나서 서식폭사 눌러서 쭉 훑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 A3부터 G15까지는 가로 가운데 맞춤, 다 가로 가운데 하려네. 모든 테두리, 가가가 옆에 있는 모든 테두리, 굵은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굵은 테두리. A3부터 그 들어갔고, G4부터 G15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EM의 자석. G4부터 G15까지는 이름 상자에다가 EM의 좌석. 예매량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 항목 이름들은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파란색 바탕 흰 글씨,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두 번째, 수입 화장품 판매 현황표에서 1500을 초과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같은 줄에 있으면 되겠네요. 뭐뭐 하면서 그랬으니까 판매 총액이 9천만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로 걸으래요. A 19번째부터 C 21번째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조건을 걸으래요. 문제가 판매량 복사해서 붙이고, 판매 총액 복사해서 붙이고, 판매량은 크다 1500, 초과니까. 판매 총액은 9천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000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든지 클릭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걸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에 클릭하고 아래 조건 영역 설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 옆에 빈칸 클릭하고 A 23번째 클릭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 3개가 나왔네. 그렇죠? 3개가.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계산 작업하는 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시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균 함수 에버리지를 써야 되고, 초과니까 크다라는 연산자랑 앰퍼센드를 결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때 범위는 뭐예요? 이때 범위는
이때 범위는 총점. 이 총점 영역이죠. 그렇죠? 예. 2의 세 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여기가 총점이고. 자, 조건은 뭐죠? 평균을 초과하는 거니까 크다 평균이잖아요. 크다 평균을 써야 되는데 평균은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가 따옴표에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여기다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요 평균 자리를 2의 세 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예.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잘못됐다? 다시 써봐야지 뭐. 평균이 얼마인가? 총점의 평균이 얼마인가 볼까요? 총점의 평균이 255.9래. 하나, 둘, 셋, 넷. 잘못 썼나 보다. 는 count if 이 영역 중에서 초과니까 크다 앰퍼샌드 에버레이지.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아준 평균이 되고요. 5개가 나왔네. 5개가. 근데 아래 한글에서 적어놓은 거를 제가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답이 안 되네. 맞죠? 똑같아요. 지금 연산자가 똑같은데 요 기호가 요런 기호가 저쪽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엑셀하고 메모장은 정확히 맞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여기서도 안 맞네. 요 기호가 안 맞아. 요 기호는. 직접 써야 돼. 직접 써야 돼. 따옴표 같은 경우도 안 맞고, 예. 크다 따옴표 이것도 안 맞고, 앰퍼샌드도 안 맞고, 따옴표가 안 맞네. 따옴표가. 예. 웃기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따옴표가 다르죠? 엑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래 한글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쓰면 되니까 수식은 똑같은데 거기가 약간 표현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눈대중으로 잡아도 돼요. 그렇죠? 아까 평균이 256 정도가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잖아. 평균을 초과하는 거니까. 지금 아까 나온 문제랑 지난 시간 문제랑 얘랑 흡사한 게 똑같아요. 지금요.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신입생 성적 현황 한번 볼까요? 표 2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그 중에 누가 1등을 했을 테고 2등을 했을 테고 3등을 했는데 1위는 수석이고 2위는 차석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다 쓰면 if 에라 추수 랭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는 추수 가로 열고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기준으로 1등이면 뭐다? 1등이면 수석 어디 갔어? 수석 여기 안 나와. 수석 2등이면 뭐다? 차석 나머지는 공백 몇 명이 시험 본 게요? 11명이 시험 봤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근데 이렇게 쓰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if 에라 함수 써가지고 if 에라 함수 써가지고 여기 1등과 2등까지는 그냥 말아버리고 3등서부터는 에러가 나면 그냥 if 에러로 막아버리면 되잖아. if 에러로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1등일 때 순위가 1등이면 수석이고 2등이면 추수함수에서 차석이 되는데 3등, 4등, 5등에서 11등까지는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에러가 발생한다면은 여기다가 따옴표를 넣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는 if 에라 추수 랭크.eq 누가 내 성적이 마우스를 클릭이 안 되니까 키보드로 움직이면 돼요.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F4번 괄호 닫고 이 랭크 함수에 의해서 뭐를 한다? 1등이면 뭐 수석 2등이면 뭐 차석 3등에서부터는 에러가 나게끔 하고 그렇다면은 따옴표 열고 닫고 if 에라 함수에 의해서 그렇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면 되지 뭐. 표 3. 표 3이면 뭔가 볼까요? 지점별 제품 판매 현황에서 제품명이 냉장고라고 되어 있는 거에 판매량의 평균이니까 T 에버리지를 쓰면 되겠네. 조건을 여기다 걸면 되고 평균이라서 라운드업을 걸었네요. 소점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럼 2 쓰면 되나요? 1 써야 되나? 해보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는 라운드 업 T 에버레이지 지점서부터 판매량까지. 지점은 다 아무래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제품명하고 판매량만 계산하면 되지만 그래도 쓰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판매량 평균. 그 다음에 조건은 제품명이 냉장고 괄호 닫고 자릿수는 1. 소점에 한 자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 반올림을 하든 간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잖아요. 1 쓰면 되지 뭐 1. 이거 2 쓰면 어떻게 돼? 2 쓰면 두 자리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된다며. 한 자리만 나오려면 한 자리 1 써야지. 그랬지. 네, 답을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요거 여기다가 3 써도 되고 요거 3 써도 되고 요거는 뭐죠? 판매량이니까 따옴표 열고 판매량 써도 되죠. 그렇죠? 판매량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죠. 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따옴표가 이렇게 똑같은 계산이죠. 이건 뭐야? 졸업연도가 학번이 어디 있어? 학번. 여기 학번이 앞에 있네. 그렇죠? 네, 학번이 있고 이 학번에 따라서 학번의 세네 번째래. 요거 15년도 학번이네. 그렇죠? 2015년도 학번이고 거기에다가 휴학이라고 되는데 어디 있어? 휴학에 군입대 같으면은 2고 공백은 0이고 교환학생이면 1년이고 그래서 3을 더하면 이 사람의 졸업연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졸업연도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한번 풀어보죠 뭐. 2000 더하기 여기다가 는 2000 더하기 학번에 세네 번째 숫자를 더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MID 함수 써가지고 요 학번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 두 개를 자르면 뭐 이렇게 2015년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교환학생인지 군입대인지 비어있는 거지 따라서 연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물어봐야지. 뭐라고 물어봐야 돼? 너 교환학생이라고 혹시 써있니? 그러면 2를 더할 거고, 아니면 군입대라고 돼 있으면 2라고 돼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0이라고 써야 될지, 아니면 공백이면 0이라고 써야 될지. 어차피 없으면 공백이잖아. 교환학생도 아니고 군입대도 아니면 공백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를 if로 쓰는 거예요. if 여기에다. 그래서 이 휴학이라고 돼 있는 자리 있잖아요. 휴학이라고 돼 있는 자리에 이 값이 뭐라고 써 있으면 교환학생이라고 돼 있으면 1이라고 되고 1년 동안 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니면 다시 if 이 휴학이라고 돼 있는 글자에, 이 휴학이라는 글자에 뭐라고 돼 있으면 군 입대라고 써 있으면 2년치를 갔다 와야 되니까 2년 기간 더 늘려야 되고, 2도 저도 아니면 0이지 뭐. 그리고 3을 더해줘라 이거지. 3. 한번 풀어볼게요. 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2000 더하기 MID 함수 써서 자, 이렇게 썼어요. 2000을 더하라. 2000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했고, 그 다음에 지 17번째 셀에 있는 학번에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니까 세네 번째 자리니까 세 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두 개 자르고, 그 다음에 휴학인지 아니 휴학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환학생이면 1년치라 그랬고, 군입되면 2년치라고 그랬고, 그러면 공백이면 0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0을 어떻게 물어볼 거냐 이거야. 사실은 여기에 if가 하나 더 들어가서 제 17번째 셀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 0으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업무에는. 왜냐면 여기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비고라고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비고. 그 비고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빵년도 아니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격증 시험에는 어차피 군입대냐 교환학생이냐 비어있느냐 이거잖아. 그냥 여기서 비어있느냐는 굳이 안 물어봐도 돼. 이건 안 물어봐도 된다 이거지. 단지 교환학생이 아니면 군입대고 군입대도 아니면 비어있는 거니까 그냥 0으로 쳐면 되지. 얘도 쟤도 아니면 0이잖아.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if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끝이지 뭐. 그리고 괄호를 두 번 닫아야 돼요. if가 한 번 열어서 괄호 열렸고, if에서 괄호 한 번 또 열렸으니까 if 다음에 괄호 두 번을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을 더했는데, 만약에 얘 더하기 3을 안 하고 끝나면 괄호를 안 닫으면 엑셀이 알아서 닫아줘요. 그런데 뒤에 수식이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내가 알아서 닫아야 돼. 알아서 안 닫으면 에러 나요 이거는요. 그거만. 얘는 MK101, 102, 103, 104니까 뭐야 이거는 Hlookup 써야 되겠네. Hlookup 써야 되겠네. 그런데 Hlookup이 아니다. 인덱스 매치래네. 자, 인덱스 매치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제가 메모장에다 놓고 보여드릴게. 는 인덱스는 뭐예요? 는 인덱스는 범위를 설정하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치 함수는요, 매치 함수는 찾는 값을 찾고 범위를 설정해주고 옵션을 써요. 옵션. 여기서 옵션을 0을 쓰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같은 값을 찾아라.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어요. 1을 쓸 때는 오름차순, 마이너스 쓸 때는 내림차순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엔 대부분 0을 쓰는 옵션을 쓰거든요. 그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잖아. 판매량은 어디 있어요? 판매량은 지금 여기 있잖아. 판매량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는 판매량 곱하기 했단 말이야. 그러면 판매가를 곱할지 할인가를 곱할지 문제 지금 좀 할인가를 곱하라 그랬잖아. 할인가를. 그럼 MK-101이니까 얘잖아. 얘. 얘를 곱해야 25,500원을 곱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25,500원인지 27,625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찾아라? 인덱스 매치로 찾아라 이거지.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뭐예요? 이 중에서 얘를 묻는 거죠? 이걸 찾는 거잖아,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G의 30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G의 30번서부터 J의 30번째 중에서 이 중에서 어차피 줄은 한 줄이죠? 줄은 한 줄이잖아. 칸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는 얘랑 얘를 곱할 거라고 얘를. 근데 얘를 어떻게 곱했냐면 인덱스에서 이 범위 중에 줄은 첫 번째 줄이니까 그렇다 치고 칸이 첫 번째 칸이잖아. 요거 MK101이라고는 25,500이니까 이거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얘를 곱한다고. 얘. 그럼 얘가 중요한 거지. 요거. 여기서 말하는 얘가 중요한 거라고. 요거는 어차피 뭐야? 판매량이고 이게 판매가인데 요거는 첫 번째 줄이고 여기 줄이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이 줄을 감면 되는데 칸이 첫 번째 칸이잖아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잖아. 만약에 101이 아니라 104 같으면 네 번째 칸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요 2를 어떻게 찾았냐 이거야. 2를. 이거를 매치로 찾는 거죠. 자, 보세요. MK101이라는 글자가 이 중에 몇 번째 있어요? 요 글자가 이 중에 첫 번째 있잖아요. MK102 같으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만에 찾았잖아.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는 매치를 쓸 때 내가 찾는 값 얘가 이 중에 몇 번째 있냐 이거야. 그때 0을 쓰라는 얘기지.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0을.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있잖아. 101은 첫 번째 있잖아. 첫 번째 있었으니까 얘가 첫 번째 칸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지.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어디 갔어?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A에 29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A29라는 값이 있는데 이 A라는 29가 얘가 이 중에 첫 번째 있고 202 같으면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27,625원을 가져온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따옴표가 여기 찍혀야지. 달러가 찍혀야지. 얘도 달러가 찍혀야 되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한번 붙여놓고 쓴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답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어요. 문제지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척척척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은요, 이거를 답을 보시면서 인덱스란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는 범위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찾는 게 인덱스고, 매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몇 번째 만에 찾았냐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해당 범위에서 예, 그 줄 칸에 몇 번째 줄인지 몇 번째 칸인지 해당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요 인덱스는 그런 거고요. 매치는 뭐냐면 내가 찾는 값이 해당 범위에서 몇 번 만에 찾았느냐, 이게 매치 함수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옵션을 0을 써가지고 내가 찾는 값 똑같은 거를 찾아와야 되거든. 비스무리하는 게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찾아와야 되거든.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면 너 MK101이야? 맞는데요? 첫 번 만에 찾았네 이거고. 103 같으면 어떻게 돼? 너 MK103이야? 아닌데요? 너 MK103이야? 아닌데요? 너 MK103이야? 맞습니다. 아, 세 번 만에 찾았구나. 물어물어 세 번 만에 찾았으니까 세 번째 칸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이걸 곱하면 되잖아. 판매량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모르시면 하나 틀려도 돼. 모르시면 하나 틀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자격증 강의하면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는 틀려도 돼. 다른 거 맞추면 합격하면 되는데, 이거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책에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에 책을 찾아서 공부하는데, 인덱스가 뭐지? 알겠어, 대략. 매치는 또 뭐야? 답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답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뭘 곱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야?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뜯었어. 하나씩 뜯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아,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는 외워야 되고 풀어봐야 돼. 계속 입력해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함수가 인덱스 매치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짜증나고 이러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자, 분석 작업 볼게요. 분석 작업은 좀 뭐라고 되어 있나 보냐면, 자, 지금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오름차순이네? 그리고 최대값을 먼저 계산해요. 최대값을 먼저 계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실적 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야. 순서가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대값은 1, 2, 3, 4를 하고 합계는 끝에 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면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쵸? 문제지 오름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알잖아. 영업 1팀, 2팀, 3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부분합에 들어가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뭐를 계산하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잖아. 최대값.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실적 총액에 대한 뭐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거라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과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A라고 하는 너비가 벌어져 있어요. 글자가 다 보이게끔. 그러면 여기 A 경계선, A와 B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벌려줘야지. 이렇게만 똑같이 해주면 되지 뭐. 최대값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쉽게 말해서 최대값 먼저 계산하고 합계 나중에 계산하면 이대로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예전에 버전을 쓸 때 먼저 계산한 게 위에 있고 나중에 계산한 게 밑에 있더라고요. 저는요 엑셀이. 생각해 보세요. 최대값 구하고 합계를 구했으면 최대값이 위에 있고 합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엑셀에서는 어떤 옵션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나타나고 합계가 밑에 깔렸어요. 거꾸로 순서가.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저는 안 되죠. 그렇죠? 역으로 계산해야지 저는. 제가 사용하던 엑셀에서. 그래서 이제 엑셀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먼저 계산하는 게 밑으로, 나중에 계산하는 게 위로 올라가게끔 바뀌어가지고 걱정은 안 했는데, 예, 한동안 제가 사용하던 엑셀 갖고는 연습할 때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렬 작업 문제가 나왔어요. 정렬. 색깔 들어갔다. 색깔.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렬 기능에 의해서 포지션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으로 정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 포지션이란 동네 가서 정렬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요 글자 순서대로 해야 돼. 글자 순서대로. 그러면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눌러서 이때 정렬 기준을 뭐로? 포지션으로 바꿔주고 오름 내림찬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사용자 지정 목록.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여기다가 나열하는 건데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일일이 하나씩 쓰시면 돼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 순서대로 엔터를 쳐가면서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요 순서대로 들어가겠다라고 떠요. 밑에 여기 나온 요 순서대로 하시래요. 예. 그리고 확인을 하나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은 공격수일 수 있잖아. 공격수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라? 가입 연도를 가지고 다시 정렬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가입 연도를 선택하셔야 돼. 가입 연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색깔이 들어있는 애가 위에 올라오게 하래. 색깔이 들어있는 애가. 그게 RGB 값으로 RGB란 레드, 그린, 블루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셀색이에요? 뭐야? 셀색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색깔을 칠했잖아요. 셀색. 그럼 여기 화살표 중에 요거예요. 요게 RGB 값으로 나와요. 얘가 위에 있으래. 위에. 같은 골키퍼 같으면 골키퍼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색깔이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오라고. 거기는 값이 아니라. 그러면 빨간색이 먼저 노란색이 두 번째 이건 안 돼요. 무조건 색깔 하나만 지정하고 얘가 올라가는 거야. 확인. 그럼 같은 공격수이면서도 색깔 있는 애가 올라갔고 미드필더 같으면 색깔 있는 애가 올라갔고 이렇게. 예. 저번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렬하는 문제. 필기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깔로도 정렬할 수 있고
위아래로 정렬이 아니라 좌우로도 정렬이 가능해요. 왼쪽 오른쪽으로도. 그러나 색깔을 정렬할 때는 빨간색이 우선, 노란색이 두 번째라는 개념은 없다. 색깔의 우선순위는 없다. 한 가지 색깔로만 정렬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합계고, 합계. 뭐 여기 합계 구하는 거네요. 뭐 썸함수 쓰래. 썸함수 쓰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 뭐.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려면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돼요. 여기다 놓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있다가 가시는 게 수월해요. 다른 데 있다가 가시는 게. 매크로 기록 눌러서 여기에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계라고 쓰고 확인. 여기다 놓고 는 썸 써도 되고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도 돼요. 그것도 썸이 함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자동합계 누르셔도 된다고 이렇게. 그 키보드로 쓴 것처럼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동 처리해주면 되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A 14번째부터 B의 16번째 세 줄, 두 칸에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 넣어서 합계란 매크로를 연결하고 여기다 합계라고 쓰시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합계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목의 이름을 노란색으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를 하래요. 예. 자, 매크로 기록 채우기. 그리고 얘를 블럭을 잡아서 가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 통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노랑을 눌러. 이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되고. 기록 중지. 그 다음에 D 14번째 하나 건너뛰어서 삽입의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이 있어요. 세 번째 줄 12각형 밑에 있는 빗면을 여기다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채우기라고 쓰고 매크로 이름하고 똑같은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선택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색깔이 빨간색이었어 할지라도 채우기라는 단추를 누르면, 도형을 누르면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했어요. 차트 문제. 우리 차트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이렇게 나왔네. 차트 제목이라고 딸랑 떴다. 이 차트 제목을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1과목, 2과목, 3과목이 나왔는데 평균도 꼈네. 평균은 빼고. 그런데 지금 등급이 1등급서부터 다 나온 것 같아. 2등급도 나온 것 같아. 2등급도. 그 문제는 뭐냐면 1등급, 1급이라고 돼 있는 사람만 표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면 요 등급 1과목, 2과목, 3과목 여기까지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여기에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뭐 빠진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하나 껴 있어요. 지금 요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러려면 이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메뉴 오셔가지고요. 디자인 메뉴 오셔가지고 데이터 선택을 누르세요. 데이터 선택 누르셔가지고 그냥 마우스로 등급서부터 1과목, 2과목, 3과목에 있는 1급까지만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1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등급이 들어가잖아요. 등급은 빼고 수험번호 들어가야 되니까
수험번호 블럭 잡고 위에서부터 1805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1, 2, 3 과목 쪽 블럭 잡으면 돼. 요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요 글자하고 요렇게만 데이터 범위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을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면 차트가 변한 거죠.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자체를 변경해야 돼요. 뭐로? 꺾은 선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네 번째 거네, 저 위에. 꺾은 선에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거든요. 과거 버전에서는 꺾은 선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네 번째 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네 번째 걸 클릭해줘야 돼. 확인. 자, 차트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 칸 띄고 과목별 한 칸 띄고 득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축 제목을 기본 세로 축으로 해서 점수라고 고쳐 쓰시고 점수라고 고쳐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과목이 어디야? 저 회색 끄트머리에 있는 얘네. 요 끝에 거 한번 다시 누르면 얘만 선택되네. 그렇죠?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숫자가 본래 아래쪽이 빵인데 올라가면 커져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 숫자 갑축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갑축을 더블 클릭해서 최소를 얼마? 이거를 30으로 고쳐 쓰시고 31로 고쳐 쓰시고 내려가시면 거꾸로 값을 거꾸로 하는 기능이 있네. 값을 거꾸로. 원래는 아래가 0이고 최소가 위로 최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 거꾸로 올라가요. 어렵지 않게 이 과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를 바꾸란 얘기죠. 잠깐만. 근데 답이 이상하다? 값을 거꾸로 했는데 거꾸로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30이 있고 밑에 100으로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됐네. 95가 오른쪽에 나오면 되고 95 오른쪽에 나오면 돼. 오케이. 정확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18년 1회 시행했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